과학과 시간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글 신인의 그림 정광필. 엄마, 이게 뭔데 자꾸 흔들거리는 거예요? 네모난 상자 안에는 한쪽 끝이 빨갛게 칠해진 가늘고도 뾰족한 바늘이 연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나침반이란다. 신기한 듯 상자 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또다시 물었어요. 나침반이 뭔데요? 나침반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기구지. 이 나침반만 있으면 동서남북이 어딘지 금방 알 수 있단다. 동서남북이 뭔데요? 오늘도 알버트의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님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지요. 뮌헨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알버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신기해하고 새롭게 여겼지만 이내 학교에 실적을 내고 말았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재미없는 것만 배우라니 이런 공부는 정말 싫어. 알버트의 성적은 점점 뚝뚝 떨어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때문에 그의 부모님의 걱정은 날로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알버트에게 다가왔어요. 알버트, 나하고 전쟁놀이 하자. 전쟁놀이가 싫었던 알버트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참, 유대인 주제! 유대인이어서 할 수 없다니까. 그 아이는 알버트를 실컷 노려보더니 횡하고 가버렸지요. 알버트는 공부를 잘 못하기도 했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곧잘 친구들의 놀잇감에 교훈하였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알버트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독일 사람들은 왜 유대인을 미워해요? 알버트, 그 이유는 크면 자세히 알게 될 거다. 지금은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유대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면 되는 거야. 뭔가 더 알고 싶었지만 알버트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어요. 어느 화창한 날 알버트의 가족은 공원으로 소풍을 갔어요. 때마침 길 건너편에서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들려오더니 어깨에 총을 맨 군인들이 발을 맞추어 걸어오고 있었지요. 어머, 정말 멋진 군인들이야. 공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알버트는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서 군인들을 쳐져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어쩜 저렇게 기계처럼 움직이죠? 너무 무서워요. 저렇게 겁이 많다니. 알버트 녀석, 큰일이군. 아버지는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알버트를 바라보았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알버트는 김나지움에 들어갔어요. 김나지움 역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군대처럼 엄하고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요. 이해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외우라고만 하다니 정말 싫어! 학교에 대한 알버트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지요. 알버트, 왜 시키는 대로 외우지 않는 게냐? 선생님, 꼭 그것을 외워야 하나요? 알버트가 숙제를 해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자 선생님은 혀를 끌끌 찰 뿐 더 이상 나무라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알버트,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자 알버트가 기다렸다는 듯 삼촌에게 대꾸했어요. 삼촌, 저 학교에 가기 싫어요. 왜? 학교 공부가 재미없니? 네, 수학도 외우라고만 하니까 뭐가 문제 통 모르겠어요. 삼촌은 조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빙긋 웃으며 알버트에게 말했지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수학을 가르쳐 줄게. 삼촌은 수학을 알고 싶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알버트는 삼촌과 하는 수학 공부가 무척 즐거웠어요. 덕분에 수학은 늘 1등이었지요. 성적이 쭉 올라가자 알버트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덕분에 성격도 활발해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알버트의 가족은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거든요. 알버트, 너는 2년만 있으면 졸업이니 기숙사에 남아 그대로 공부를 계속하거라. 알버트는 당장이라도 가족과 함께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학에 가려면 졸업장을 받아야 했죠. 결국 알버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김나지움의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군대보다 더 엄격하구나.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참지? 하루하루 너무나 갑갑해하던 엘버트는 결국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어느 나라로 가든 열심히 공부해서 꼭 독일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엘버트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화를 벌컥 냈어요. 대체 대학은 어떻게 갈 셈이냐? 스위스의 취리 공과대학은 졸업장 없이도 시험만 합격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요. 엘버트는 간신히 아버지를 설득해서 시험을 치렀어요. 하지만 운이 나빴는지 떨어져 버렸지요. 얼마 뒤 다행히도 대학의 학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엘버트 군, 자네의 수학 성적은 아주 뛰어나지만 다른 과목이 좀 부족하구만. 고등학교에서 1년만 더 공부한다면 우리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네. 용기를 얻은 엘버트는 취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답니다. 엘버트는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취리 공과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생이던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졸업 후에는 베른에 있는 특허청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아인슈타인의 능력을 첫눈에 알아본 특허청장은 늘 입이 마르도록 그를 칭찬하고 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직원은 처음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종일 걸리고 아인슈타인은 단 몇 시간으로 해낸단 말이야. 얼마 후 아인슈타인은 같은 대학을 다닌 밀레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1905년부터 아인슈타인은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아주 중요한 논문을 잇따라 발표했죠. 특히 그의 상대성 원리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200년 전에 뉴턴이 주장한 말을 믿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 움직인다 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 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어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동생은 지구에 남고 형은 빛만큼 빠른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났지요. 그리고 40년 뒤에 형은 지구로 돌아왔어요. 빛처럼 빠른 로켓을 탔던 형은 떠날 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지구의 동생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후 크게 유명해졌어요. 세계 여러 나라 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했지요. 아인슈타인은 독일에 있는 대학으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내인 밀레바가 심하게 반대했어요. 그곳에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연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당신은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독일 학교에서 교육받기 원하세요? 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결국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와 헤어져 혼자 독일로 갔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아인슈타인, 이 전쟁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하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아인슈타인을 도와달라는 독일 정부의 말에 거절했어요. 덕분에 큰 미움을 샀지만 말은 못하지 않았어요. 계속 연구만 거듭하던 아인슈타인은 모두가 놀랄만한 또 다른 이론을 발표했어요. 별의 태양의 주위를 지나가다면 빛이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독일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이듬해 영국의 몇몇 과학자가 모였어요.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증명해보기 위해서였어요. 마침 그날은 개기일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학자들은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사진을 찍어 별빛을 확인했어요. 정말 별빛이 휘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옳았어! 이로써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어요. 1921년 결국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주는 아주 크지만 그 끝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비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구만 하기에는 나라 안팎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지요. 당시 독일을 다스리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니까요.
당시 독일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바탕으로 원자 폭탄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누구보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지요. 그래, 독일보다 미국이 먼저 원자포탄을 만들면 독일이 그 겁을 먹어서라도 원자포탄을 쓰지 않을 거야. 아인슈타인은 미국을 도와 원자포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걸 어째요? 원자포탄을 갖게 된 미국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미국.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오랜 연구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시달려 했지요. 아주 가슴 아파하면서요. 그 후 아인슈타인은 핵무기를 없애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앞으로 원자력은 정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백발의 할아버지가 된 아인슈타인은 평범한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의 수학 숙제도 도와주고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면서 조용히 지냈어요. 물론 평생 동안 해온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1955년 어느 날 20세기 과학의 큰 별이었던 아인슈타인은 7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두뇌를 의학 연구에 사용하도록 유언을 남겼어요. 비록 그는 죽고 없지만 그가 남긴 과학 이론과 평화 정신은 오늘날까지 인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